자, 서정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동영상 2편입니다. 자, 선생님이 최대한 수업을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쌤이 이제 수업 콘텐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 의도대로 한 10분 아니면 뭐 15분 이내로 잘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쌤이 최대한 핵심만 짧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양해를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쪽? 몇 쪽? 네, 교과서 74쪽입니다. 창업과 창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창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기업가적 창업도 있고 생계형 창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창직은 뭡니까? 창직은 창조적 아이디어 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새로 만드는 거고, 그죠? 예, 사무실, 기업, 그죠? 뭐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게 창업이고, 이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뛰어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그 분야로 실제로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창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약간 다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고용을 한다든가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소비를 하게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부를 창출하는 거, 기업의 이익이나 여러분 중소기업의 이익, 그죠? 1인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창업이나 창직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이 창업과 창직의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대학생 희망 직업 그래서 4.1%는 이 창업 경로를 통해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1인 창업이라든가 공동 창업, 그죠? 생계형 창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4.1% 정도는 이게 창업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창업에 성공만 한다면은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7.8%가 중소기업으로 이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52세 정도가 이제 퇴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중견기업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도 있고 그죠? 네, 여러분 중견기업은 좀 약간 굵직하면서도 큰 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약간 큰 기업, 이미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큰 기업, 이런 것을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지방에 있는 소소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갈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약 20% 가까이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퇴직은 52세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이제 진출하는 경우죠. 평균 48세 정도가 되면 퇴직을 하는데 이 퇴직 나이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의 뭐 한 대학생 희망 직업이 78.1% 거의 80% 가까운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 자료는 2013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을 해서 내가 창업을 할 건지, 창직을 할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진출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한번 대기업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심 분야의 창업과 창직 사례가 있는데요. 성공적인 창업 창직은 뭐냐? 기업가 정신을 요구합니다. 관심 분야의 창업 창직 성공 사례를 탐색을 해보고 성공 요인을 파악을 해본 다음에 창업 창직 활동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실제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했길래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기업가 정신은 뭐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주요 임무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죠.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 성취 욕구. 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을 보면 자, 성공 요인별로 알아본 창업 창직 사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사람을 먼저 생각한 그런 창업 창직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사라든지 구글사라든지 에듀투 페이퍼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인간을 먼저 생각한 그런 제품으로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1터와 3터를 공존하는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구글이라든지 제니퍼 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터와 3터가 공존하는 일하고 싶은 기업 경영을 했다라는 거죠. 기업을 인간이 일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 이런 공간에서는 상하 좌우의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창의력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서 직원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도출시킨다고 합니다. 제니퍼 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다양한 복지 시설을 둬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인문학적 사고와 기업가 정신을 접목한 그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학문을 기술 발전의 원천으로 생각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사라든지 아니면 이디오사라든지 픽사, 네이버, 페이스북, 아모레 퍼시픽,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를 기업가 정신과 접목한 그런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뒤에 있는 활동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로 낼 거고요. 자, 선생님이 알고 있는 실제로 성공 사례 1인 창업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이렇게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온 인물인데요. 문현우 씨라고 한국문화기획군 아리랑 스쿨 대표, 아리랑 유랑단 단장 이렇게 문화로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 아리랑 스쿨이라는 그 1인 회사를 차린 아주 성공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리랑을 듣나요? 매일 아리랑을 듣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 국악 공연을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했고 평소 한복을 입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문현우 씨가 이렇게 실제로 한복을 입고 이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참 그럼 도대체 너가 왜 이렇게 막 축구하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그죠? 2002년 월드컵 때 사진입니다. 자, 아리랑인 중국 문화재다?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회에 기억을 덧붙이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진도 있죠. 이렇게 아리랑 스쿨, 이렇게 회원들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됐는데, 이렇게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민족의 혼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랑 스쿨 대표 이렇게 문현우 씨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리랑 극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문현우 씨가 어떻게 해서 이 아리랑 스쿨이라는 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가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피 전문점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수원 역점, 이대 정문점, 동수원점, 수원 터미널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그 점주들하고 이 알바생들 사인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면접장에 이걸 실제로 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주인공에게만 질문하는 4명의 면접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BC 뉴스 보도에도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문현우 씨가 대표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리랑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한복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국악을 알리는 일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리고 아파트 주민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기한 듯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장구하고 뭐 북두 치면서 공연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피라미드를 찾아갔을 때 예,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세계의 음식입니다. 음식. 좀 징그럽죠? 예, 음식 문화. 자, 요건 이제 신구 선생님하고 같이 갔을 때 신구 선생님 사진이고요. 자, 요런 분이 있어요. 그죠? 요런 분이 있고요. 자, 또 한 분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분은 이제 정상근 씨라고 주식회사 여행대학 총장, 사람에게서 배우는 학교 대표입니다.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 저자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 대표입니다. 자, 요분도 좀 이력이 좀 대표 유별난데요. 이렇게 여행과 도전, 그래서 50여 개국 1600 일을 지구를 이제 유랑했던 이런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 이렇게 쭉 막 그 커리어가 대단합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14살에 단독 국토순례를 했다. 14살 나이에 국토순례를 했어요. 그죠? 네. 뭐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도 나왔었고 대한민국 과학축전 수석 통역사도 했었고 그죠? 커리어가 대단하죠. 자, 봉사 창업이다. 그래서 책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 인쇄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과 이야기들, 세계 여행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냈는데 이 책에서 얻는 인쇄, 로열티라고 그러죠. 인쇄를 전액 기부를 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 사람에게서 배우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을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에도 많이 나왔고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총괄 대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프로그램의 총괄 대표입니다. 상상우리 현대자동차 굿잡 5060의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팀장이고요. 이렇게 쭉 커리어가 나와 있죠. 강연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근 씨가 쓴 책입니다.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 부모가 집착을 버릴 때 아이가 강해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창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선생님이 실제로 예전에 강의를 부탁을 드렸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현우 씨하고 이제 정상근 씨가 어렸을 때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거를 갖고서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기업을 창업하고 자신만의 어떤 책도 쓰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커리어를 다져가면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학교나 기업에 강연을 많이 다니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